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후에도 계속해서 이 유튜브 방송하고 있죠. 자, 신 대표는 방송을 하지 말라는 그 간호사한테 아픈 게 죄야? 병원이 교도소야? 하면서 대판 싸우기도 했다죠. 자, 신 대표 말고도 뭐 지금 밥이 맛이 없다, 택배 좀 받아와라, 심지어 뭐 삼계탕 뼈 발라달라 이런저런 주문하는 확진자들도 있답니다. 보다 못한 한 간호사가 SNS에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지만 여기가 무슨 호텔 룸서비스인 줄 아느냐 분개하는 일까지 있었다는데, 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죠.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그 돈 누구 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죠.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콜록콜록 전광훈 회복세 주옥순. 다음은 신규 확진 나흘 만에 200명대. 마지막 할말한 중국 우한서 10만 맥주 파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댁내에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시청률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네,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 의원과 저 사이에 네. 뭔가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벽이 생겼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네. 투명 판을 지금 저희가 가리고 방송을 네, 하는데 일단 뭐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그러잖아도 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게 놓여가지고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일단은 뭐 안전이 우선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단 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일단 어쨌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콜록콜록 전광훈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입니다.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었지만 엊그제 사퇴한, 하지만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 측은 핍박이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 현장 바로 가보시죠.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기침이 조금 이제 예. 기침이 좀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고, 네. 네, 온도도 정상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선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 결국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저항 세력이 교회예요, 교회. 며칠 전에도 청와대에 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잘 안 넘어가니까 네. 우리는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 자, 이 영상이 나가는 와중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아휴 한숨을 이렇게 쉬고 계시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전 목사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유튜브 방송에 저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가면서 사랑제일교회가 회유에 안 넘어가니까 문재인 정부가 콕 찍어서 없애기로 했다. 주장을 하네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 꾸준히 해왔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주사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어떤 연방제를 통해서 일국가 이체제를 거쳐서 결국은 북한에 바치려고 한다. 그게 목적인데 아하. 이 목적의 최대 저항 세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자기의 어떤 신변에 대한 의견 슬쩍 또 했더라고요. 뭐 말로는 그래요. 재구속이 되더라도 괜찮다. 뭐 이런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아. 만약에 감옥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뭐 연대하는 또 사람들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있고 싶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구속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괜찮다고는 하지만 전 목사가 원래 당뇨, 기저질환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서 그런지 뭐 콜록콜록하기도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뭐 저렇게 연단에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 예, 같다라는 그 느낌은 들죠. 네. 그리고 방송 중에도 보셨지만 이 콜록콜록 기침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제 뭐 기침이 좀 있었는데 약 먹고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화 통화하는 중에도 수차례 기침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무튼 뭐 본인은 괜찮다고 합니다만 어떤 건강상에 뭐 이렇게 이 호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인지 뭐 직접적인 확인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예. 자, 일단 뭐 또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약 먹고 한 5일 정도 쉬었더니 몸이 많이 괜찮아졌다.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자기 몸 상태를 또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서울 은평구에서 근데 주옥순 대표 관련해서 무슨 좀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요새 재난 문자 받아보면 각 지자체별로 확진자 동선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죠. 근데 은평구에서 130번,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이 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는 아하.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아. 뭐 아시는 것처럼 보통 번호로만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예. 이 주 씨의 경우에는 이제 실명을 함께 공개한 것인데요. 이게 논란이니까 은평구에서는 이게 다시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하. 자, 아까 그리고 제가 얼핏 뭐 얘기를 드렸지만 한기총 대표 회장직에서 전 목사가 물러났다는 네네.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뭐 이미 직무는 정지된 상태였는데 왜 사퇴를 하필 저번 주말에 했을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월에 회장 연임이 됐었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도 뭐 반대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뭐 맞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기립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 선출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 선출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회장 직무 정지가 돼 있는 그렇죠.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이틀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광훈 목사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좀 고통받는 순교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 나 지금 정권에 이렇게 대해서. 핍박받고 있다라는 이 프레임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아하.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목사 측 변호인단도 요즘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정부가 거짓 자료로 자신들에게 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 덮어 씌우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주장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정부가 하는 것은 기만질이고 조작질이고 거짓 발표이고 거짓 선동이고 거짓 협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사랑제일 교인이나 관련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발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00% 무조건 거짓 허위 사실인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100% 거짓 허위 이렇게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뭐 저런 주장과는 다르게 네. 사랑제일교회 측에 불리한 그런 내용들 속속 확보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합동조사반이 이제 8.15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계획했던 그동안의 자료, 아하. 또 뭐 회의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집회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신도들 거기 가라고 독려한 적 없다라고 없다.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이 교인들의 어떤 집회 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집회 참가를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제 독려했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보입니다. 뭐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버스 동원했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많았잖아요. 자, 아무튼 이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다. 관계자에 오히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것 이걸 또 문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21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제 이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제 정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갈 때 그냥 가서 아무거나 막 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압수수색 영장에 무엇이 압수수색 대상이다라는 목록이 적혀 있는데 그럼요. 뭐 지금 경찰에서 밝혀진 바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을 때 예. 정광훈 목사의 휴대전화가 그 목록에 있었다라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이 불법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앞서도 보셨지만 사랑제일교회 최대 스피커 강현재 변호사죠. 도대체 강 변호사와 전 목사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냐. 두 사람의 과거 영상 잠깐 보시죠. 내가 지금 선수 하나를 스카우트했어요. 강현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드디어 우리 딸내미 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텔레보다가 이야 미안해 나 혼자 한 말이니까 뭐냐 저런 애 내가 저런 애 좀 우리 편으로 데려올 수 없냐. 야 저런 애 좀 데려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어. 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종합하면 그냥 하늘에
계시 하늘의 그냥 선물이었네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이 2019년 12월에 게시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설교에 나섰던 정광훈 목사가 저 많은 신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3, 40대들을 사탄으로부터 찾아오려고 한다. 하하. 그래서 내가 이제 스카우트한 최고의 선수가 있는데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로 강현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또 이 강현재 변호사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 소중한 분이 바로 한 분 있다. 예, 저를 좀 이끌어 주실 분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주십사라고 했는데 뭐 간절하게 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를 해서 서로가 만난 그런 그렇죠. 저분들 네. 주장에 따르면.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강현재 변호사가 원래 안철수 퀴즈를 통했는데 안철수의 새 정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데 다시 홍준표 퀴즈로 네. 짧지만 상당히 좀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퀴즈로 통했던 또 한동안은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대구 출신입니다. 그렇죠. 사법연수원 34기 수료했고 뭐 변호사 활동하면서 방송 활동도 함께 했었고 얼굴 알려진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0대 총선에 당시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 강동 을에 출마를 했었어요. 출마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3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낙선을 했고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뭐 새 정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또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법무특보로 들어갔다가 대구 출신인데 이제 대구 북구을 여기 공천 신청을 했다가 당시에 컷오프가 됐어요. 컷오프 됐었습니다. 그러는 어떤 정치 역정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지금은 정광훈 목사의 어떤 변호인단에 거의 대표격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전광훈 목사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현장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 200명대 하지만 더 거리 둬야. 자, 다음 헤드라인 보시죠. 이번 주가 고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자, 조금 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요. 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가보시죠. 현재 그 즉각적인 3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단계면은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 올스톱. 그렇죠. 뭐 최고 단계니까요. 예.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정은경 본부장 입장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3단계 격상 필요하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5.9%,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가 이제 40.1%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SNS 상에서 보면 방역 지침 좀 따르자 이런 의견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말하자면 이 5천만 국민을 함께 이끌어가는 조별과제 조장 아니냐. 조장 말 좀 듣자.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입장해 있는 분이 2,400여 명, 네. 400여 분 정도 되는데 아마도 오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영향이 그럼요.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난주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정본부장을 만나러 또 질본을 찾았다가 한바탕 또 정치권에서 논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저 당시에 사진도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어줍잖은 훈장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렇게 방문했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응원을 하려면 뭐 꽃이나 떡을 보내는 게 낫지 뭐 바쁜 사람 시간 뺏지 마라 이런 비판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청래 의원 당시 2016년에 총선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컷오프 당했던 뭐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 워낙에 이제 좀 센 발언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과거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질본 방문해서 브리핑 받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지금 정치권의 핵심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준다면 과연 50%만 주냐 100%만 주냐 100% 다 주냐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대체로 주는 쪽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좀 그렇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주자는 데는 큰 이견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원, 이 돈이 얼마큼 있느냐 이게 그렇죠.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그 홍남기 부총리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2차 지급을 한다면 1차 지급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예. 홍남기 부총리는 밝힌 것이죠. 확실히 지금 유튜브 아이디 효사님 강제 재택근무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선별 지급에 동의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다 줘야 한다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논리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이 재난지원금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뭐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또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뭐 국민이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한다. 이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일단 문제는 재원이겠죠. 홍 부총리는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뭐 공무원 월급을 깎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정은경 본부장 월급도 깎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또 그렇죠. 얘기도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이번 달까지라니까 이거 만약에 안 쓰시면 국고로 또 환수가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도 되냐? 아니, 내려갈 수는 있는 거냐 말이죠. 네네.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발언이 오늘 논란이 됐었는데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추석 이동 제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한동안 네. 뭐 기사가 계속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는데 뭐 좀 이 여론 흐름을 좀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윤정 대변인 스스로도 재난지원금 관련 답변하는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게 뭐 추석까지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된다면 예.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공론이 모여진 건 아니고 허윤정 대변인이 기자들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그런데 추석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나 뭐 기차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도 많고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다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인데 이게 또 좀 괜찮을까? 특히나 이제 올해 추석이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 어찌 보면 올해 가장 긴 연휴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특히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네. 국민 청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앞서 이란에서도 이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기 위해서 명절에 자국 내 봉쇄령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자, 일단 추석하면 또 맘카페에 많은 또 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웃픈 얘기인데 시댁에서 먼저 니들 오지 마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말씀이 없다. 이거 이럴 때 어떡하죠? 예.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본인 뭐 우리 고 의원님의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혼자 살아서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아직 추석 연휴가 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안에 조금 이 코로나19가 잡혀서 좀 뭐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큰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것 이걸 우선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 올 추석은 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조상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잠깐 해봅니다. 자, 박능우 복지부 장관도 여행 계획 같은 거 좀 취소해달라 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니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참 걱정인데 의사협회가 수요일, 내일 모레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어제는 전공의 협의회하고 정세균 총리가 면담을 했는데 그렇죠. 이 정세균 총리와 이 대한전공의 협의회 대표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손악수 대신에 주먹 악수로 저렇게 했고 일단 저 모습만 보면 분위기는 썩 나빠 보이지 않는데
저 간담회가 갑자기 성사가 됐던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어제 저녁 한 8시 반에 아. 긴급 면담이 성사가 됐고요. 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시간 반. 그 끝에 사실은 뭐 굉장히 짧습니다. 한 2줄 정도의 마지막 그 입장문이 나왔었는데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또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예. 자, 유튜브 아이디 김정선님은 이번 추석 그냥 안부 전화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합의는 했다는 거예요. 합의는 했지만 수요일 파업을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합의는 했는데 파업 완전 철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 측에서 얘기하는 게 파업을 완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진료에 있어서는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런 입장을 또 밝혀왔고 이 의사협회, 의협에서도 이 면담에 대해서 이 평가를 했는데 예. 뭐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진전 없는 결과였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세균 총리 의사협회 긴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모두 발언으로 들어온 내용만 전해드리면 정세균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이런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계속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죠. 뭐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 총리 측의 어떤 발언은 나왔는데 이제 의협에서 나온 발언이 아직 없어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이 타협이라는 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 원칙이 어떻게 좀 이 대화 과정에서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확진자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힘들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 격리복을 다 입은 채로 병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거 뭐 그 들어가야 할 때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뭐 택배나 뭐 짜장면 배달 시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짜장면까지 시킨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막 아니면 뭐 이렇게 혼자서 음식 잘 못 드시는데 예. 자기 어머니 걱정된다고 그 먹기 힘든 삼계탕 같은 걸 시켜다가 주셔가지고 보호자가 네. 그 격리복 입고 뼈를 막 다 발라줬다는 거 바쁜데 그래서 예. 이번한 그 확진자들 중에 뭐 택배나 뭐 짜장면 배달을 시키는 분들도 있다. 이게 진짜 기가 찬 노릇이죠. 야, 네. 그 격리병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짜장면 배달까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이 만약에 된다면 뭐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힘든 뭐 내색은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짜장면 오면 그 격리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완전 격리복을 해야 입을 수 있는 되는데.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에요. 그럼. 그럼 뭐 택배 하나, 외부 음식 주문 뭐 이런 거 받을 때마다 그거 넣어주려고 이 더운 날씨에 간호사분들이 또 격리복 입고 이게 숨 막히게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거 일부 환자들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간호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호텔 룸서비스 수준 줄 아느냐. 뭐 이런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부 확진 환자들의 얘기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은요.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에서 벌어진 파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중국 우한 풀파티 이어 술파티입니다. 자, 얼마 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한 수영장에서 수천 명 모여서 풀파티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술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왠지 그냥 화나는 영상 중국 우한으로 가보시죠. Hi guys, I'm in the central Chinese city of Wuhan. Beer lovers leave their face masks and worries behind to gather here and raise their glasses as the 2020 Wuhan Beer Festival opens tonight. The week-long beer festival is the biggest entertainment event in Wuhan since the city, with a population of 10 million, was hit by COVID-19. So by holding the beer festival, the city hopes to revitalize catering and tourist sectors and to stimulate nighttime economy. Let's go and take a look. 진짜 뭐 자기들도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젠 뭐 즐기고 싶다라는 기분 이해하는데 그냥 딱 봐도 좀 그렇죠. 예. 뭐 일단 사람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 축제, 맥주 축제 몇 명이나 참여를 했답니까? 그러니까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우한의 맥주 축제 예. 뭐 매일 수천 명의 인원이 참가했고 아이고. 지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이고. 전체 다 보면 최소 10만 명은 다녀갔다. 아유, 10만 명. 예, 뭐 이 행사로 인한 매출도 100만 위안 정도. 우리 아유. 돈으로 치면 한 1억 7천만 원 좀 넘게 되죠. 예. 그 정도에 이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모여서 하는 거 좋은데 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그 앞서 그 보도되는 영상 보시면 그 리포터가 영어로 말하잖아요. 네. 저 채널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 보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우리 이만큼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듯한 방송인데 뭐 행사장 들어갈 때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뭐 맥주 음식 먹을 때 그때는 마스크 벗었다. 또 다른 안 쓰고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그 안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보면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저기 많습니다. 가족들 단위로 간 사람들도 많아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마스크 쓰고 있는데 벗겨가지고 기념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됐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은 저 행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And it also has a very strong symbolic value that China is doing the right type of homework when the people in the world, particularly some hawkish people, say, well, China must be abusing its data because it's too good to be true. And now it is good and it is true. 减少了外出，减少了聚会，减少了和家人的这个就是在一起的时间，而且也取消了很多假期外出的机会。这个呢，就是可能是这么长时间以来大家的一种释放。我觉得只要是这种防护工作做到位的话，是可以的，没有问题。 자, 뭐 관영 언론의 보도니까 당의 지침대로 저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논조도 가져가는 거겠지만, 자 일각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는 중국 밖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선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우한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는 없다라는 거죠. 또 사망자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축제 개최에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우한시의 입장인데. 중국 관영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 우한에서 개최된 이 풀파티, 엄격한 방역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방역 활동을 잘해왔기 때문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본인들은 보상이라고 파티를 즐기고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면 우한이라는 그곳의 어떤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속상하고 좀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8월 10일부로 우한시를 포함한 이 중국 후베이성 사람들의 우리나라 입국 제한이 또 풀려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중국 언론 우리나라 코로나19 자기들은 좀 뭐 괜찮아져서 그런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일제히 전하면서 이건 너희들 느슨해진 방역 탓이다 뭐 또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받으면 우리가 이제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는 뭐 숙제를 잘했다라고 자기들은 칭송하면서 이웃 나라인 우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금 번지고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코로나19 초기에 비해서 이제 많이 그 방역에 대해서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그냥 왠지 중국에서 이런 보도를 하면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좀 약간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영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자, 지금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 영상인데요. 이 몸짱남과 가까운 거리에서 10초간 마주보기.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이티네이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17일 날 올라온 영상인데 지금 앉아 있는 여학생이 한 분 보이죠? 교복을 입고 여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10대 여학생들 앞에 저렇게 뭐 이른바 몸짱, 몸 좋은 남자들이 있으면 그 여학생들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이에요. 이 교복 차림의 여성 출연자 3명이 나오고 그리고 남자분들 이제 뭐 몸짱이라는 사람이 저 앞에 나오는데 뭐 미션을 줍니다. 일정 시간 이 남성의 몸을 바라보기, 가까이서 관찰하기, 뭐 윗몸 일으키기 도와주기 뭐 이런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
예, 뭐 아무튼 네. 그 저 교복을 입은 저 여성분들이 진짜 10대 미성년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16살, 뭐 18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이제 20대 후반의 남성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여학생들은 실제 청소년이라고 이제 제작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비판을 하죠. 예, 청소년들 상대로 이게 성상품화하는 것 아니냐, 선정성을 부각했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성인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복을 입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그렇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데요.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괜찮다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글쎄요. 비판 댓글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 쪽에서는 저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저기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말이죠. 아무튼 이 논란에 대해서 제작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진 않은데 경찰에서는 뭐 법적 문제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당시의 상황을 그 해당 청소년들이 인지를 했느냐. 뭐 저런 상황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저런 방송이 나갈 것이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여성 단체들에서도 이 출연한 여학생들 촬영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방송이 이렇게 나갈 것인지를 알았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작진들은 어른 아닙니까? 그럼요. 이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성 이런 거 지켜줄 필요도 있는 거고 보호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 제대로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영상 내용물이 거기에 부합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42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시간 순위 중계석 한번 돌려보죠. 지금 대구광역시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대구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이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대구 희망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구시청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들 내국인, 외국인 모두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지급 금액은 이제 시민 1인당 10만 원이 10만 원. 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하, 인당 10만 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가급적 댁에서 안전하게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